베트남 레드북에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상태로 분류된 작고 찾기 힘든 포유동물인 쥐사슴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나라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쉐브로타인의 서식지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발굽이 있는 생물이라고도 불리는 쥐사슴은 자연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귀중한 생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쥐사슴과에 속할 뿐만 아니라 트리나 서티레나 암흑에도 속하며 총 10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의 다른 속으로 분류됩니다. 생김새로 보면 쥐사슴은 집고양이와 맞먹을 정도로 작은 키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색 또는 젓갈색의 부드러운 털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가슴과 배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는 가늘고 날렵하며 생쥐와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굽이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뿔이 없다는 점입니다. 후각샘은 수컷의 배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쥐사슴이 돌아다니며 번성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귀중하고 희귀한 동물 종의 보존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빛나는 예는 종의 등대 역할을 하는 쥐사슴 사육 및 보존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에 사는 쥐사슴은 보살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연 서식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넓은 지역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호구역에서의 하루하루는 새로운 모험이며 쥐사슴이 자연스럽고 야생적으로 되살아나고 양육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모두의 얼굴에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이 흥분을 볼 수 있습니다. 숲속을 통과하는 이 작은 방랑자들을 따라가는 것부터 그들이 어떻게 자연 환경에 자연스럽게 통합되는지 관찰하는 것까지 모두가 에너지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쥐사슴 사육보호구역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종의 보존을 위한 안전한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기부여와 자부심의 원천이 되어 자연 생태계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빛을 제공합니다. 이 보호구역은 이 희귀한 동물 종의 보존을 위한 안식처입니다. 쥐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은 1년에 한 번뿐이며 그럴 때마다 한 번에 한 마리의 새끼만 낳습니다. 2마리의 아기 쥐사슴이 숲의 특정 구역에 깜짝 등장했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쥐사슴의 행동과 일상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독특합니다. 주로 야행성 종이며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잎이, 과일, 섬세한 새싹 및 곰팡이는 주요 음식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쥐사슴은 비교적 쉽게 기어오르고 도약하고 질주할 수 있는 매우 민첩한 동물입니다. 반면에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고 근처에 위협이 있을 때 숨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종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사이입니다. 쥐사슴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열대 및 아열대 숲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은 서식지 파괴, 사냥, 야생동물 거래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동물의 보존을 도울 준비가 되셨다면 한 마리라도 남겨주세요. 쥐사슴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속지 마십시오. 이 작은 숲속 닌자의 섬세한 소매에는 몇 가지 추가 트릭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쥐사슴이 내성적이고 조용한 숲속의 생물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로 지구상에 아직 살아있는 가장 오래된 발굽이 있는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예, 올바르게 읽으셨습니다. 이 작은 생물은 현대의 모든 소, 기린, 심지어 사슴동물의 증조부모와 비슷합니다. 그냥 상상해보세요. 이상가족 상봉에서는 가장 어린 사람이 맏형이기도 하다. 하지만 잠깐만요.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수컷 쥐사슴은 위협을 느끼거나 짝짓기철이 되면 울부짖거나 투덜거리는 사슴의 행동과는 달리 수컷은 송곳니를 함께 찰칵 소리를 낸다. 예, 올바르게 읽으셨습니다. 그들은 뿔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작고 엄니와 유사한 송곳니를 가진 미니어처 뱀파이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큘라, 여기에 환상적인 숲에 솜털볼이 있으니 자리를 옮겨야 해요. 또한 이름이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베트남 민속에서 쥐사슴은 힘보다는 지능을 사용하여 더 큰 동물을 능가하는 교활한 인물로 자주 묘사됩니다. 모든 의도와 목적을 위해 그것은 숲의 셜록 홈즈와 같습니다. 만약 셜록이 훨씬 더 작은 발굽을 가지고 있고 버섯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말입니다. 밤에 활동한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주변에 포식자가 없으면 아침에 과감하게 일관욕을 하며 이상적인 자연광을 포착하는 소형나무 영향력자라는 인상을 준다는 사실이 몇몇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궁극적인 마이크 드롭이 있습니다. 특정 유형의 쥐사슴은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과학자들은 그들이 수십 년 동안 멸종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베트남에서는 쥐사슴 한 마리가 무심코 카메라 트랩을 폭격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돌아왔다. 따라서 쥐사슴이 단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평화로운 숲의 생물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면 말이죠. 반면에 당신은 단지 표면만 긁었을 뿐입니다. 쥐사슴은 동물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작고 오래되고 신비롭고 이빨이 살짝 있고 조용히 빛납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쥐사슴에는 담낭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작은 포유동물은 우리 대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상 생각하지도 못하는 기관 없이도 어떻게든 소화를 관리합니다.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는 쥐사슴을 더욱 신비하게 만드는 이상한 진화론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스터리에 관해 말하자면 쥐사슴은 스텔스의 절대적인 주인입니다. 그들은 너무 조용하고 조심스러워서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연구자들이 이 동물을 유령동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덤불 속으로 사라질 수 있고 그들의 발자국은 너무 작고 섬세해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퍼지 잠옷을 입은 숲속의 닌자입니다. 또 다른 커브볼을 원하시나요? 일부 종, 특히 아프리카의 더 큰 쥐사슴에서는 암컷이 실제로 수컷보다 더 클 수 있는데 이는 발굽이 있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꽤 드문 일입니다. 네이처는 대본을 뒤집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행동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겁을 먹으면 쥐사슴은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거나 위협을 겁주기 위해 작은 발굽을 땅바닥에 빠르게 두드립니다. 상상해보세요. 작은 탭댄스 경고 시스템이 그들의 다리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메모에 두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귀여워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쥐사슴은 둥지나 굴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단순히 덤불 아래에 몸을 웅크리고 마치 자연적인 투명 망토처럼 나무집 더미에 섞입니다. 포식자와 코가 많은 연구자를 피하는 데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야생동물이 인간의 활동을 피하는 반면 일부 쥐사슴은 농장이나 시골 지역 근처에서 비밀리에 문명 근처의 삶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다음에 하이킹을 할 때 누군가가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고품질의 사슴고기를 전국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매년 미국 농장에서는 수백만 마리의 사슴이 사육되고 가공됩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가는 길이 궁금하시죠? 아래에 의견을 남기고 우리와 함께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사슴 농장은 상당한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현재 텍사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의 주에 위치한 500개 이상의 농장에서 25만 마리 이상의 사슴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들 농장은 주로 흰고리 사슴과 붉은 사슴 사육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각 농장은 규모와 사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100, 2,000마리의 사슴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슴 한 마리당 최소 2~3에이커에 달하는 충분한 양의 방목 목초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장에서는 사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높이가 8피트에 달하는 견고한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사슴 사육은 충분한 규모와 적절한 인프라를 갖추고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연방 및 주기관이 감독하는 엄격한 환경 및 건강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사슴의 번식은 사슴 사육 부문의 유지와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사냥과 사슴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슴이 번식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11월부터 1월까지이며 임신 기간은 약 200일이다. 새끼 사슴은 일반적으로 늦봄이나 초여름에 태어나며 일반적으로 싱글 또는 쌍둥이 출산을 합니다. 새끼 사슴은 출생 후에 태어납니다. 새끼 사슴은 생후 처음 몇 주 동안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두운 숲이나 키 큰 풀밭에 몸을 숨깁니다. 그들은 성장을 위해 전적으로 모유에 의존합니다. 새끼 사슴에게 안전한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의 사슴 농장에서는 풍부한 식물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새끼 사슴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끼 사슴은 생후 2세 3개월이 되자마자 풀, 식물, 열매를 먹기 시작하며 점차적으로 방목을 포함한 어미의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사슴을 사육하는 농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동물을 가공하기 전에 이상적인 체중인 90에서 130kg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집중합니다. 가공 과정이 완료된 사슴은 농장에서 가공시설로 옮겨집니다. 동물이 가능한 최상의 상태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상적인 운송 시간은 일반적으로 4시간에서 6시간입니다. 가공시설에서는 사슴의 처리가 세심하게 이루어집니다. 작업자는 전문 도구를 사용하여 철저한 방식으로 가공 절차를 완료하므로 가공 중 어느 시점에서도 고기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고기를 굽거나 갈른 등 다양한 가공 과정을 거치기 위해 먼저 접합부를 따라 세심하게 썰어낸 후 불필요한 지방과 껍질을 매우 정밀하게 제거합니다. 모든 작업자는 제품의 영양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슴에서 수확되는 고기의 양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귀중한 고기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가공 단계에서 사슴의 극히 일부만이 수확됩니다. 이는 사슴의 구성 요소 대부분이 가죽 제조, 뿔 제작 또는 수제 제품 생산과 같은 다른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슴 농장의 맥락에서 뿔을 수확하는 관행은 번식 활동을 보완하는 생산 주기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는 수컷 사슴이 번식기가 끝나고 자연적으로 뿔이 빠지는 시기입니다. 문제의 뿔은 매우 귀한 것으로 의약, 실내 장식, 수공예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뿔의 가격은 판매되는 뿔의 크기와 품질에 따라 파운드당 10달러에서 40달러까지 다양합니다. 수집가는 일반적으로 뿔을 청소하여 먼지와 잔해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사슴뿔을 순한 용액에 담그고 마지막으로 거친 가장자리를 사포질을 하여 매끄러운 표면을 만듭니다. 뿔은 내부 장식과 같은 용도로 광택을 내거나 더 작은 조각으로 쪼갤 수도 있고 의료용으로 분마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슴의 뿔은 독특한 품질뿐만 아니라 회복력과 재생 능력으로 널리 평가되어 예술적이고 실용적인 응용 분야 모두에 적합합니다. 사슴이 성숙하여 수확할 준비가 되기까지 약 18개월이 소요되며 이때가 일반적으로 녹용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녹용 수확은 일반적으로 사슴의 부드러운 발달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은 사슴의 종류와 그들이 따르는 영양 루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다른 일반적인 고기와 비교할 때 사슴은 그 자체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슴의 먹이와 서식지에 따라 달라지는 흙향이 나고 부드럽고 약간 풍부하며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주 설명됩니다. 쇠고기에 비해 사슴은 색이 더 어둡고 질감이 더 좋습니다. 게다가 지방 함량도 낮아서 영양가가 더 높은 선택이 됩니다. 조리 방법에 따라 맛이 강하거나 다소 차분할 수 있습니다. 사슴을 먹는 것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의 좋은 공급원이기 때문에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쇠고기보다 지방 함량, 특히 포화지방 함량이 낮고 지방산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철분, 아연, 비타민 B가 풍부하여 건강한 근육, 면역 체계 및 대사 과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기 부위와 개인의 선호도 모두 사슴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심이나 안심과 같은 부드러운 부위의 풍미를 보존하기 위해 굽거나 팬에 튀기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더 부드럽고 간편하게 먹기 좋게 만들기 위해 어려운 고기 조각에는 조림이나 조림과 같은 천천히 익히는 기술을 권장합니다. 사슴고기 먹는 것을 즐기지 않으시는 분은 0으로 남겨주세요. 미국에서 사슴 사냥은 특히 농촌 지역과 중서부 북부 및 북부 지역의 광대한 지역에서 인기 있는 취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슴 사냥 시즌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특히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수컷 사슴이 적극적으로 짝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또한 가장 활력이 넘치고 마주치는 소리와 냄새에 쉽게 이끌립니다.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사슴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텍사스, 미시간, 위스콘신과 같은 주에서 발견되는 사슴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주의 매력을 느낍니다. 사냥꾼들은 사슴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 위해 나무나 숲이 우거진 장소에 나무 받침대와 같은 도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냥꾼이 들판이나 숲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사슴을 찾는 가만히 사냥하는 관행도 또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사슴 사냥은 즐거운 오락일 뿐만 아니라 사슴 개체수 증가를 조절하고 생태계와 농산물 보존에 기여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슴은 북미와 유럽의 시골 지역부터 아시아 해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사육됩니다. 사슴 사육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대부분은 지역과 시장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이유 중 하나는 사슴을 제공하기 위함인데 사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아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꼽힙니다. 사슴을 소시지, 델리고기 또는 기타 바로 먹을 있는 식품으로 가공할 때 고급 요리에 자주 사용되거나 소비자가 소비합니다.
붉은 사슴과 시카사슴, 시엘부스 니폰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두 종의 사슴입니다. 이 두 사슴종은 모두 서식지 파괴와 불법적인 사냥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 사슴이라고도 불리는 시카사슴은 일본에 자생하는 사슴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여러 나라에도 도입되어 양식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 때문에 꽃사슴을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 동물들은 또한 보존 프로젝트 연구에 초점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와 국제 보존단체는 이 종에 대해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예비금 설정과 수렵 활동에 대한 엄격한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유럽, 아시아, 북미 전역의 숲은 붉은 사슴의 주요 서식지입니다. 붉은 사슴은 붉은 사슴으로 붉은 사슴은 붉은 사슴 중 가장 큰 종입니다. 이 종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식지 손실과 사냥으로 인해 주로 아시아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